52주 동안 토요일이 몇 번 있어요? 52번.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리 비용? 그 전기세, 수도세. 그렇지. 리플레시 유어 라이프, 자연이 주는 쉼 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우리 판다카라반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 캠핑장 창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돈만 있을 때 캠핑장을 창업하는 방법, 혹은 땅만 있을 때 캠핑장을 창업하는 방법.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캠핑장을 또 창업하고 싶을 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등등 오늘 다 알려드리는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대표님 모시고 바로 리뷰 이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현희님. 오늘 또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캠핑장을 차리려고 컨설팅을 직접 대표님께 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 캠핑장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양껏 준비해서 왔어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캠핑장 하시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준비했죠. 땅이 있어요? 토지. 토지, 그렇지. 네, 토지 1,500평 준비했습니다. 1,500평? 네. 딱 좋은 평수인데? 네. 그러면 그거는 야영장을 할 수 있는 토지인 거죠? 당연하죠. 허가가 다 날 수 있는 그런 그쵸. 토지 1,500평. 오케이. 돈은 얼마 있어요? 5억 있습니다. 5억. 상당히 애매한 자금인데 1,500평에 5억. 네. 그렇게 해서 캠핑장을 하고 싶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고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요? 제가 또 우리 판다카라반 채널의 리포터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 판다 제품을 또 갖다 놔야죠. 카라반 캠핑장으로? 네,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우리 판다 제품을 또 보면서 이 눈이 하이 퀄리티가 되다 보니까 또 모아 제품을 두고 싶네요. 뭐하러 5억을 갖고 돈을 네. 벌고 싶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예. 이 1,500평의 캠핑장, 그러니까 토지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먼저 빼봅시다. 네. 대충 제가 볼 때 유원지, 그러니까 캠핑장이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평당 한 7, 80만 원 정도 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정가액이 약 10억이라는 감정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감정가가 나왔고, 이 감정가는 유원지로 바뀌면 관광진흥기금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은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문체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이 관광진흥을 받으면 이자가 얼마냐면 1.5%예요. 연간 이자가 1.5%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억의 감정가가 있는 땅을 관광진흥기금을 받으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5억 정도 나와요. 이거는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럼 5억 정도 나온 이자가 1년에 1.5%. 그럼 얼마죠? 750만 원. 75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보통 한 65만 원? 네. 그 정도만 이자로 내면 돼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뭘 해요? 거치를 해요. 네. 그리고 4년 뒤부터 5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해서 상환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요건 팁이에요. 요거는 문체부 직원들이 알면 큰일 나요. 그럼 저는 5억이 있었는데 대표님 컨설팅에 의한 그 팁을 받아서 또 5억이 또 생겨서 총 10억이네요. 총 10억이 생겼죠. 네. 그러면 현금 5억, 그 다음에 토지 1,500평이 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아로 이제 돈을 벌고 싶어요. 캠핑장을 해서. 자, 그럼 가봅시다. 1,500평이면 보통 카라반을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냐면 15대에서 18대까지 카라반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많죠. 꽤 많이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새는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1,500평에 모아를 몇 대? 10대만 설치하면 좋겠어요. 모아 10대를 설치해서 돈을 벌 수 있냐? 그럼 한번 지금부터 따져볼까요? 네. 모아가 얼마죠? 5,850만 원. 5,8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 있었죠?
5억이요. 5억에 5억, 10억이요. 그렇죠. 5억 플러스 5억 해갖고 10억이 있었죠. 이 10억을 갖고 모아 10대를 사느라고 5,850만 원을 썼어요. 한 대당. 네. 그럼 다 합쳐서 얼마 썼죠? 5억, 10대니까? 5억 8,500만 두 개 곱하면? 그렇죠. 두 개 곱하면 5억 8,5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송비랑 설치비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약 6억 6억. 정도를 쓴 네. 거예요. 자, 그러면 6억은 모아 10대를 놓는 데에 사용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모아 10대가 들어갔을 때 수익을 얼마가 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여기를 꾸며야 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얼마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카라반 캠핑장은 이게 텐트 캠핑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연간 숙박 일수를 150일을 잡아요. 자, 이 150일이 연간 숙박이 가능해?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1년이 몇 주죠? 52주요. 1년은 52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날부터 시작해서 뭐 5월 달에 연휴 많죠. 10월에 많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연휴까지 따지면 연휴 일수를 보통 며칠을 보냐면 20일을 봐요. 네. 그러니까 쭉 뭐 올해 추석만 열흘이잖아요. 네, 맞아요. 연휴가. 그래서 연휴 일수를 1년에 20일 정도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성수기 기간이 있어요. 네. 여름이 네, 그렇잖아요. 여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극성수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극성수기 기간을 20일을 봐요. 그러면 1년이 52주라는 거는 토요일이 몇 번이에요? 52주 동안 토요일이 몇 번 있어요? 52번.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토요일이 52번. 약간 바보된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세요.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92일이에요. 1년 365일 중에 92일은 정말 적어도 90%가 차요. 이건 정말 적어도 90%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 차냐면 약 80일 정도가 차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92일을 1년 365일 중에 92일을 뺀 나머지 며칠이죠? 273일이 되겠네요. 그죠? 273일 중에 며칠? 70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273일 중에 70일이 차면 150일이 찰 수가 있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설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연간 나는 가동일이 150일이다. 그러니까 그 적어로 따지면 뭐지? 비율로 따지면 40%. 한 35%에서 40% 1년 동안 찬다라고 하면 150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모아로 놓고 가면 우리 라인업 중에 모아, 루미, 그로가 있죠? 네. 이렇게 라인업이 있어요. 보통 그로가 가평이나 포천에서 받는 하루 숙박 요금이 얼마냐면 25만 원이에요. 평일 기준이요? 아니죠. 이건 주말 기준이에요. 주말에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25만 원, 평일날 15만 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아요. 이건 평일 기준이에요. 루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를 받죠. 그리고 평일날 15에서 18만 원 정도를 받아요. 모아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에 4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평일날 한 25만 원 정도를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40만 원을 주고 온다고? 거짓말 하지 마. 무슨 1박 하는데 40만 원을 주고 와. 실제 그런데 우리가 납품한 데 한 군데 말씀드려볼까요? 그게 어디예요? 서해랑 83. 서해랑 83이라는 당진에 있어요. 충남 당진에 있는데 거기 하루에 숙박 요금이 얼마? 48만 원이에요. 근데도 예약이 어렵죠. 예약이 어려워요. 예, 주말은 꽉 찬다고 보시면 돼요. 평일날 25만 원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5성급 호텔 가도 40만 원 안 드는데 5성급 호텔을 가야 되시는 분들은 저희 카라반 캠핑장을 오시는 손님이 아니에요. 카라반 캠핑장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자녀 딸린 아이들한테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고
우리 그 어디야 키친에서 아니면 데크에서 바베큐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데를 원하시는 분들이 카라반 캠핑장에 오세요. 그럼 모아는 4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아까 80일이죠. 그죠? 네. 40만 원에 80일이니까 3,20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25만 원에 70일이니까 이게 얼마죠? 7, 24, 7, 5, 35, 1,7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4,9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카라반 한 대로 1년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루미하고 그로는 지워볼게요. 네. 루미 그로가 나빠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모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 현이님이 모아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모아로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1년에 모아로는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모아로 연간 5천만 원에 이게 무슨 수익이에요? 숙박 수익이에요. 숙박. 그러니까 이게 한 대당 5천만 원이니까 10대는 얼마죠? 5억. 5억. 10대는 5억의 숙박 수익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현장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나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장작. 장작도 있을 수 있고 술도 있을 수 있고. 물. 그렇죠. 뭐 현장에서 매점에서 관리동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관리동. 그 다음에 뭐 그릴도 있고 추가 인원도 있어요. 아, 맞네요. 내가 만약에 2명 기준인데 3명을 위해서 네. 그럼 모아 같은 경우는 한 명당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수익이 보통 숙박 수익의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총 1년 매출이 얼마예요? 6억이요. 6억. 네, 1년 매출이 6억입니다. 이 6억이 나온 기준은요, 1년에 150일이 가동이 됐고, 그래서 숙박 매출이 대당 5천만 원, 총 5억이 나오고, 그리고 현장 수익이 20%, 매출의 20%가 나와서 6억. 자, 그럼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이제 빠지는 비용을 생각해야죠. 빠지는 비용. 네. 보통은 지출이라고 하죠. 네, 지출. 네. 네, 지출. 자,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출이 있느냐? 땅은 누구 땅이에요? 제 땅이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제일 커요. 근데 봐봐요. 내 땅값이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인데 내 땅은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남한테 빌려줬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에 넣어야 안 넣어요? 넣어야죠. 넣어야죠. 당연히 돈은 넣어야죠. 안 나가지만 남한테 빌려주면 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임대료는 기회비용에 넣어야 돼요. 임대료는 보통 어떻게 넣냐면 보통은 이제 감정가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1,500평에 5억을 받는다고 하면 감정가가 보통 8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8억에 10% 정도를 봐요. 8천만 원. 8천만 원. 임대료가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내가 내는 돈은 아니지만 남한테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연간, 지금 다 연간으로 계산을 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희님이 정확하게 했어요. 인건비.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건 지울 건데, 자, 10대가 있어요. 이 10대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소장급,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라고 할게요. 네. 관리 책임자가 한 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현희님이 땅 주인이잖아요. 현희님이 일을 해. 그럼 인건비 안 줘도 돼요? 아니요. 줘야 되죠. 받아야죠.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지점장급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루미나 그로 같은 스탠다드 카라반에는 굳이 지점장급이 필요 없지만 모아 같이 내가 1박에 25만 원, 40만 원을 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점장이 있어요. 웰컴에서 이제 받아줘야 돼요. 지점장을. 지점장 누가 해요? 지점장은? 제가. 그렇지. 예쁜 현희님이 지점장을 하고 관리 책임자, 우리는 흔히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장님이라고 해요. 소장님이 계셔야 되고 10대를 청소하는 클린 팀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카라반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카라반은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글램핑이다. 그럼 글램핑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막 치울 게 젊은 많아요. 친구들이 와서 술 먹고 또 글램핑은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치울 게 많은데
보통 내가 이 카라반이 꽉 찼다. 다음날 치워야 된다. 그럼 몇 시부터 치워요? 퇴실 시간이 11시. 맞아요. 11시고 입실 시간이 2시에서 3시. 맞아요. 보통 이제 2시에서 3시 이렇게. 그러면 한 4시간 만에 카라반을 치워야 돼요. 물론 조금 일찍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한 명당 카라반을 몇 대를 치우냐면 그로루미 같은 경우는 최소 8대를 치워요. 이 시간 동안. 근데 모아는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좀 디테일하게 한다고 보고 몇 대를 치워요? 4대? 5대 정도는 충분히 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차갖고 매일 5대를, 그러니까 10대를 매일 치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린팀 직원은 몇 명?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제 주말 아니면 뭐 연휴, 성수기. 네. 그게 아까 며칠이었죠? 80일이었죠. 80일. 80일 동안 이 아르바이트를 뽑아야 돼요. 몇 명을?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현희님이 얼마 받고 싶어요? 뭐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최저시급에 준한 근로기준법에 준한 요금을 다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보통 그냥 우리 시세를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모아 같은 조금 고급형 카라반 캠핑장에서 지점장은 4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월 급여가. 관리 책임자, 관리 소장님은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클린 팀장님은 한 28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냥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아르바이트는 80일 동안 근무를 하죠. 그죠? 80일, 네. 80일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알바 최저시급이 11,000원인데 보통 11,000원에 잘 안 와요. 시골 같을 때도. 그래서 많이 되죠. 주면 15,000원 정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15,000원씩 내가 보통 5시간 쓰거든요. 그러면은 오일은 50이 75,000원이죠. 하루에 75,000원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얼마죠? 50만 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인건비로 나가는 게 700, 1000. 1,050만 원. 네, 한 달에 1,050만 원. 월이잖아요. 곱하기 12달. 그러면 얼마냐면 1억 2,6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몇 명이에요? 정규직이 3명. 카라반이 몇 대예요? 10대. 10대. 10대에 정규직 3명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한 명이 필요해요. 이건 고정으로 놔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 없다고 안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차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이제 항상. 주말에는 항상 불러주는, 그렇게 해야 이분이 오시지. 안 그러면 잘 안 안 오죠. 오세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가 드냐면 1억 2,600만 원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리 비용? 전기세, 수도세. 그렇지. 뭐 다 알아요, 이제. 공과금. 네. 공과금이 많이 나가죠. 카라반 10대를 돌리면 공과금이 한 달에, 공과금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제일 크거든요. 뭐 가스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설치하는 경우만 드는 거니까 그쵸.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기, 수도가 드는데 전기 요금이 우리 모아 카라반 같은 경우 요새 요금이 올랐어요. 아시죠? 작년에 전기 요금 훌쩍하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 평균으로 보면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들고 수도 요금이 2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합치면 14만 원이에요. 월에 드는 게. 네. 10대니까 140만 원. 이거를 12달로 하면 1,400에 1,400에 980, 1,680. 1,685. 그래서 그렇죠. 1,680만 원이죠. 그래서 공과금이 1,68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큰 거는 얼추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탁 하잖아요. 오. 세탁비, 네. 뭐 그다음에 보험 들어야 돼요. 뭐 보험. 그다음에 직원들 점심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식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그렇지. 그다음에 잡비 뭐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보수비. 그쵸. 뭐 카라반을 손본다든가 안 그러면 뭐 내 웰컴 센터를 손본다든가 하는 보수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운영비라고 표현을 합시다. 운영비는 매출의 5%에서 많게 들면 1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1년 매출의 5에서 10% 정도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년 매출이 얼마죠? 6억이요. 6억이니까 제일 높게 10%로 책정합시다. 6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요. 운영비가 6천만 원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들까요? 또 뭐 들까요? 감가상각이 들죠. 아, 그쵸. 네, 왜냐면 네.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 카라반의 가격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모아라는 카라반은 10년 정도가 지나면 약 30% 정도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가의 30%. 그러면 10년 뒤에는 나는 1억 8천밖에 못 벌죠.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10년으로 놓읍시다. 모아는 몇 년 가요? 최소? 모아는 거의 최소 30년 이상. 30년 이상 가잖아요. 모아는 굉장히 좋은 카라반이에요. 30년 이상 충분히 가는데 그냥 10년만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줄어들어요? 6천이요. 6천. 그러면 카라반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6천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기타 매출 있었죠. 현장에서 오는 매출이 네. 이 정 매출의 숙박 매출의 20% 정도니까 1억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현장 매출 중에서는 원가가 있어요. 뭐 장작이면 장작 사야 되잖아요. 요새 장작비 그렇죠. 그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 장작비 6천 원 하거든요. 근데 얼마에 파냐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팔아요. 그래서 보통 원가가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에? 아까 현장 매출인 1억에. 1억의 30%는 자재비로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재비. 네, 자재비. 자재비로 해서 3천만 원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감춰져 있는데 이거 잘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약 수수료 나가죠. 그러니까 내 캠핑장에 와서 예약을 하려면 예약하는 창을 달아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홍보도 해야 돼요. 뭐 야놀자, 네이버 이런 데도 홍보도 해야 돼요. 수수료, 카드 수수료. 맞아요. 그런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다 홍보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까요? 매출의 10%요. 10%? 야, 감각이 좋은데? 네이버가 제일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검색하기 제일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는 3.3%예요. 그런데 야놀자, 여기어때 이걸 채널링이라고 해요. 야놀자, 여기어때 뭐 쿠팡, 뭐 굉장히 많잖아요. 한 30개 이상의 채널링이 있거든요. 여기는 싸면 한 12%, 비싸면 한 15%가 들어요. 그런데 3.3%인 네이버가 제일 많고 예약하는 예약 시스템을 써야 돼요. 그 쓰는 사용료가 있어요. 그쵸. 그게 보통 2%에서 많이는 5%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현희님이 아주 정확하게 봤는데 예약 수수료는 10%인 6천만 원이 돼요. 이거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일단 그러면은 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다 한 번 더 했더니 짠! 4억 3천? 4억 3천 280만 원. 80만 원. 저희가 지금 또 최대로 한번 잡아봤잖아요. 최대로 잡았죠. 뭐냐면 임대료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잡았고 그쵸. 또 뭘 잡았어요? 감가상각비를 잡았죠. 이것도 돈을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내 카라반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두 개만 합쳐도 사실은 1억 4천 정도 그쵸.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재비도 조금 최대로 잡았고 예약 수수료도 최대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3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매출에서 지출이 얼마라고요? 지출이 4억 3,2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1억 80만 원이면 1억 6천 1억 6,720만 원. 원만 남네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나누기 12 하면 약 1,4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죠.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약 1,400만 원 정도가 남죠.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그 인건비를 더하면 1,400에서 거의 1,800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한 1,800만 원, 1년에 2억 정도 수익이 되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매출 6억에 물론 세해 전 수익입니다. 그 세금 빼기 전. 그쵸. 이익이 얼마냐면 2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6억에 2억 정도의 수익이 남으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약 33% 되는 거죠? 33%. 2억의 수익을 6억의 매출로 남으니까 영업이익률은
수익률은 33%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출 6억 했을 때 33%의 영업이익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F&B, 식당 같은데 보통 몇 프로 보죠? 10% 정도? 맞아요. 어우, 잘 때려 맞히네. 7%부터 약 15%, 아주 이익률이 높은 데가 15% 정도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캠핑장은 영업이익률이 33%. 여기에 다시 강조하지만 임대료나 감가상각비는 내가 지출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넣었는데도 이 정도의 수익을 봅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천만 원을, 난 임대료 안 나가니까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약 3억이 되죠. 그쵸. 그럼 영업이익률이 또 올라가죠. 50%로 올라가죠. 저희가 10억에서 6억을 사용하고 4억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4억 그 관광진흥기금에서 빌렸던 돈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카라반만 딱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사업 갖고서 우리가 웰컴 센터 줘야 돼요. 웰컴 센터 지으려면 한 1억 정도, 조금 많이 들면 1억 5천 정도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트를 꾸며야죠. 그죠? 그쵸. 예, 사이트를 꾸미는 비용이 들죠.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해야죠. 도로 포장하고 조경. 낮에는 조경, 밤에는 조명. 네, 그래서 조경, 조명해야죠. 그 다음에 카라반에 뭐 이불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약 4억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ROI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 그럼 우리 아까 얼마 벌었어요? 1년에? 2억 벌었죠. 2억 정도. 그죠? 근데 내가 투자한 투자금은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럼 투자금이 10억이에요. 10억 투자금을 월 2억을 벌으니까 ROI는 몇 프로?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 2억씩 아까 뭐 감가상각 이런 거 다 빼고 2억씩 버니까 5년 정도면 10억을 다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그 4억은 정말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카라반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잔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하는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5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뭐가 남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땅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라반. 우리 모아 카라반이 5년이 지나면 50% 정도의 중고 거래가 되거든요. 아까 모아 카라반 쓰느라고 6억 정도, 약 6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또 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3억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땅을 임대해줘서 얼마씩 받았어요? 월 8천만 원씩 받았죠. 그럼 5년 동안 얼마를 받은 거예요? 4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수익? 임대 수익이 또 4억이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장사예요. 캠핑장은 이런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고객이 된 입장으로 직접 대표님께 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네네.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진짜 나도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직접 송도 국제 캠핑장에 오시면 컨설팅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판다카라반의 이현이었고요. 판다카라반의 남주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